오늘은 젠틀 자이언트, 거대 고양이 메인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메인쿤을 키우면 안 되는지도요. 메인쿤의 34%는 을 갖고 있죠. 유전병 검사요? 의미 없습니다. 뭐랄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품종묘?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메인쿤은 키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집고양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사실 가장 큰 고양이의 기록은 족족 메인쿤에게 갑니다. 고양이 품종을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메인쿤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대한 몸집, 멋진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로망묘로 자리 잡은 품종묘 중 하나죠. 세계에서 가장 긴 혹은 가장 큰 고양이의 기록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바리벨이라는 고양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몸 길이가 120cm나 된다는데 재밌는 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 2위와 3위도 메인쿤이라는 점이죠. 이렇게 모든 품종 중에서도 덩치가 제일 큰 편이라서 대형묘의 대명사지만 이 엄청난 덩치와는 달리 성격도 유순하고 되게 좋아서 젠틀 자이언트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메인쿤이라는 이름답게 메인쿤의 기원은 미국의 메인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가설만 있을 뿐이지만 1850년도 정도에 항해사들이 데려온 대형 고양이들이 그 지역에 있던 숏헤어와 교배를 하며 생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2세들의 덩치가 크고 털이 길면서 꼬리가 브러쉬처럼 풍성한 게 너구리 라쿤과 닮았다 하여 쿤캣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메인주의 주를 대표하는 캣이자 아주 뛰어난 쥐를 잡는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던 묘종입니다. 다른 개량된 품종들과 달리 메인쿤의 특징은 정말 자연에서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추럴 셀렉션으로 인해서 생긴 특징들이 대부분입니다. 메인쿤은 보통 3가지 정도의 다른 털코트를 갖고 있고 두터운 이중모와 길고 플러피한 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대한 북부에 위치해서 혹독한 겨울을 지닌 메인주에서 살아남기 좋은 특징이죠. 발바닥도 굉장히 크고 두터운 편이라서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고 눈이 수북히 쌓인 곳에서도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메인쿤의 성격은 굉장히 강아지 같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인데요. 굉장히 똑똑한 편이고 사교성도 굉장히 좋아서 반려동물로서도 테라피 펫으로서도 한창 인기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메인쿤은 1900년대에는 가장 인기가 있는 묘종으로 뽑혔었는데 다른 장모종 품종묘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에는 메인쿤이 멸종했다라는 소식이 돌 정도로 숫자가 줄어들었었죠. 다행히 브리더들로 인해서 명맥은 유지를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브리더를 통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미국의 동물병원에서 메인쿤이라고 데려오는 고양이들을 만나면 대부분은 메인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양이들이 좀 덩치가 크고 털이 길면 메인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재밌게도 대부분은 덩치가 좀 큰 도메스틱 롱헤어 고양이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병원 직원들끼리 야 메인쿤인데 그러면은 Yeah sure it's Maine Coon or just a big domestic long hair 하고 웃을 정도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 그냥 덩치 큰 도메스틱 롱헤어예요. 실제로 메인쿤은 꼬리 길이나 얼굴 형태, 귀 형태부터 굉장히 다르지만은 집사들이 우리 고양이 메인쿤이에요 하면은 그냥 착각하게 놔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 빼고요. 자,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래도 신체 조건이나 특징들이 자연적인 내추럴 셀렉션으로 생긴 품종이니 분명 무조건 건강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신체적 조건은 분명히 건강한 게 맞지만 메인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떠오를 정도로 어떤 질병들에게는 굉장히 취약하죠. 만약 이 질병을 관리할 수 없다면 당신은 메인쿤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자,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메인쿤이 병원에 왔을 때 보는 과는 딱 2가지입니다. 심장내과 아니면 정형외과. 자, 메인쿤의 첫 번째 문제, 심장병. 렉돌 메인쿤처럼 대형 묘들이 심장병에 취약하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나 메인쿤은 애초에 종 자체의 유전자의 심비대증, 하이퍼트로피 카르디오마이오패티를 유발하는 카르디악 마이오신 바인딩 프로틴 C 진에 뮤테이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우리 전체 메인쿤에서 30에서 34%가 이 변형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메인쿤 3마리 중 1마리는 무조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물론 HCM은 고양이들 중에서 가장 흔한 심장병으로 고양이들 사이에서 급사나 혈전, 심부전증으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 이 유전자를 부모님에게서 한쪽에서 받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받지 않은 고양이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1.8배 정도 높습니다. 만약 이 유전자를 양쪽에서 물려받았다면 이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18배, 그리고 심각한 심장병으로 4살 전후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유전병이라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일단 유전자 검사가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 뮤테이션이 없다고 해서 HCM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여태까지 밝혀진 진이 이 CMBPC 하나일 뿐 실제로는 이 뮤테이션이 없는 아이들도 심장병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 밝혀지지 않은 다른 진이 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다면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빨리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음성으로 나온다고 해서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스크리닝 테스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실제로는 다른 검사로는 심장병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아이들의 10%에서 26%는 실제로 초음파를 해봤을 때에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전자 검사보다 심장 초음파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해서 웬만해선 다른 과에서 잘 보이지 않는 메인쿤들이 정말 VIP처럼 찾아오는 곳은 바로 카디올러지입니다. 카디올러지에서 증상이 있든 없든 심장 부분이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메인쿤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왜냐면 미리 지금 알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병원에 찾아올 이유로는 갑자기 심부전증으로 죽기 직전에 오거나 혈전으로 죽을 지경에 돼서 오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실 미리 안다고 해서 심장병을 예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값비싼 심장 초음파에 돈을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거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심장병을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은 메인쿤을 키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메인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 시의 레퍼런스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쿤의 기준을 잘 모르거나 메인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심장 초음파를 했을 때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메인쿤의 두 번째 문제, 바로 고관절입니다. 개에 비해서 고양이는 정형외과에서 볼 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관절염이 대부분 생기는 거는 개와 마찬가지지만은 애초에 개처럼 고관절이라든지 슬개골이라든지 십자인대라든지 이런 정형외과 질환이 고양이에겐 잘 없기 때문이에요. 딱 한 묘종만 빼고요. 자,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메인쿤입니다. Orthopedic Foundation for Animals, 동물들의 정형외과 질환을 스크리닝하는 기관인 OFA에서는 대략 24%의 메인쿤 고양이가 비정상적인 고관절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 이형성, 힙 디스플레이시아가 있다고 OFA에 보고된 고양이의 99.1%는 메인쿤이었죠. 보통 고관절 이형성이라고 하면은 개들 중에서는 이제 대형견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고 그 중에서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50%가 고관절 이형성이 있을 정도로 품종별 유전성이 굉장히 강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메인쿤 같은 경우는 골든 리트리버처럼 50%까지는 아니지만은 24%면은 거의 4마리 중 1마리 꼴이니 거의 고양이계의 골든 리트리버라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고관절 이형성 케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관절 이형성 증상이 심해서 수술해야 될 경우 수술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관절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 고관절 교체술 아니면 골두 절제술 거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인쿤은 덩치가 워낙 큰지라 골두 절제술을 했을 때 다른 고양이들보다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고관절 교체술 같은 경우에도 워낙 수술 자체가 비싸고 고난이도의 스킬이 필요한 수술인데 미국에서도 고양이에게 고관 교체술을 하는 병원은 많지가 않고요. 한국에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토럴 힙 리플레이스먼트를 받은 메인쿤 같은 경우에는 개와는 달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뭐하고 이런 활동들을 제한시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메인쿤 4마리 중 1마리는 이 병에 걸릴 마당인데 딱히 완벽하게 치료할 만한 치료법은 마땅하지 않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쿤은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령 고관절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몸무게가 덜 나갈수록 증상이 덜하기 때문이죠. 물론 원래부터 덩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들보다 이런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기타 다른 문제들. 메인쿤은 또한 스파이널 머스큘러 아트로피라는 흔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습니다. Polycystic Kidney Disease,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는 품종묘에게 꽤 흔한 유전 질환도 있죠. 둘 다 어린 나이에서 수명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또한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것처럼 대형묘들 또한 다른 품종들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보통 논문을 봤을 때 집고양이들 수명이 15년 내외인 거에 비해서 메인쿤의 평균 수명은 11년에서 12년 남짓입니다. 원래도 순종들이 믹스보다는 수명이 짧은 편이지만 11년에서 12년이면 다른 품종묘들보다도 더 짧은 편인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메인쿤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을 사는 거는 그 큰 덩치와 모습 때문이지만은 반대로 대부분의 건강 문제도 그 큰 덩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복불복, 미리 알 수 없는 유전병들, 높은 확률의 심장병과 주기적인 스크리닝을 위한 심장 초음파, 평생 관절 관리와 비싼 수술까지 당신은 메인쿤을 키울 준비가 되었나요?